여러분, 챗GPT가 또 한 번 말도 안 되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진짜 AI를 내 비서처럼 써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진짜 와, 이건 어디까지 되는 거야 싶어서 매일매일 쓰면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고 깜짝 놀랄 때도 많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놀라운 기능이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로 챗GPT 들어가서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얼마 전에 오픈AI에서 챗GPT 에이전트라는 것을 출시했어요. 이 에이전트가 무슨 뜻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대리인, 요원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해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AI 비서 기능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상상만 하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인터넷에서 생수 구매해서 우리 집으로 좀 보내줘. 아니면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내일 오후에 병원 예약 좀 해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비슷한 기능이 있긴 있었어요. 챗GPT 오퍼레이터라고 AI가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대신 작업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한 달에 30만원짜리 프로 요금제를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오퍼레이트 기능이랑 딥리서치 기능을 합친 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이제 훨씬 더 저렴한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풀어줬어요. 한 달에 한 40번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사용 한도는 충분한 것 같고요. 우선 이 기능을 쓰기 전에 하셔야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프로필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커넥터라고 있는데요. 다른 앱과 서비스들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보시면 캔바부터 시작해서 지메일, 구글 캘린더, 드라이브, 노션, 드롭박스, 깃허브 등등 여러가지 앱들이 있죠. 이것들을 연동을 해주셔야 에이전트를 가지고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것들은 꼭 추가를 해주시고요. 프롬프트 창 왼쪽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맨 위에 에이전트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에이전트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소스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아까 다 연동을 했던 앱들이죠. 전부 다 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연동된 것들은 전부 다 AI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메일도 있죠. 에이전트한테 지메일에서 8월에 받은 비즈니스 이메일 중에 중요한 메일 5개를 추려서 복사해서 바로 답장할 수 있게 이메일 초안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밑에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AI가 직접 이메일을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시킨 작업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기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는데 요청한 대로 비즈니스 이메일 중에 중요한 거 5개를 정리를 해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 이메일별로 답장도 작성을 해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기 편하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을 해줬네요. 하루에 이메일이 수십 통씩 오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스팸 메일은 빼고 중요한 것만 딱딱 추려서 확인을 하시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캘린더를 연동해서 해볼까요? 구글 캘린더에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AI 세미나에 참석해야 되니까 일정을 픽스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하기를 누르면 아까처럼 직접 창을 열어서 작업을 시작을 해주죠. 근데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보안을 위해서 직접 로그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통제권을 넘겨주죠. 얘는 제 구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이런 거는 직접 해주시면 되는데 로그인하기 누르면 얘가 작업하던 창이 열리면서 제가 원격으로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구글 캘린더가 열린 다음에 제어 끝내기를 누르면은 이제 이 화면에서부터 에이전트가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음 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 화살표 버튼 클릭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일에 일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클릭해서 세부 내용을 들어간 다음에 시간 옵션에서 15분 간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오후 2시를 클릭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도 잘 변경해줬고요. 끝나는 시간도 오후 4시 45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후 4시로 변경해야 한다 이러면서 잘 수정을 해줬죠. 마지막으로 제목까지 AI 세미나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진짜 너무 완벽하게 작업을 해줬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들 뿐만 아니라 아까 연동했던 구글 드라이브, 노션, 캔바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쇼핑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에이전트한테 오늘 친구 생일인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생일 선물을 주고 싶어. 여름이라 선크림이 좋을 것 같아. 후기가 좋고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줘. 예산은 3만원이야.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 나한테 한번 물어봐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 페이지로 들어가고 있죠. 제가 예산이 3만원이라고 하니까 필터에서 가격을 3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릭을 잘못했다고 뒤로 가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스크롤을 하면서 선크림을 찾아다니고 있네요. 선크림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후기가 좋기는 하지만 6개밖에 없어서 애매하다. 제품 상세 페이지를 봐야겠다 라고 하고 리뷰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성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다른 제품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하죠.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속도는 좀 느리긴 하지만 진짜로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사고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후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사람이랑 똑같죠.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다시 저한테 통제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보면은 시킨 대로 선물을 잘 담아놨네요. 물론 결제는 제가 직접 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게 되게 편한 거죠. 이번에는 에이전트로 여행 계획을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 동안 후쿠오카로 여행을 갈 거야. 이번 여행의 테마는 식도락이니까 후쿠오카에서 꼭 가봐야 하는 맛집들을 선정해서 여행 계획을 짜줘. 동선이 효율적이었으면 좋겠어. 하카타역 근처 숙소에서 머물 거야.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볼게요. 그럼 에이전트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후쿠오카 맛집을 쭉 찾아보고 있죠. 네,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음식 메뉴별로 맛집 리스트들을 쭉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준 정보들을 바탕으로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여행 계획도 이렇게 짜줬어요. 그럼 이제 이 여행에 맞춰서 비행기표 예매까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직항 최저가 항공편을 찾아달라고 할게요. 바로 구글에 들어가서 항공편을 검색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출발지랑 도착지도 잘 설정을 해줬고요. 날짜도 딱 맞고 직항 항공편을 찾아달라고 하니까 필터에서 직항만 설정해주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발 항공편을 고르고 다음으로 도착 항공편도 골라줬네요.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정리를 해줬는데요. 귀국 시간만 다르다고 하죠. 저는 두 번째 옵션으로 예매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립닷컴 사이트에 접속해서 좌석 클래스 설정하고 결제 창으로 넘어왔죠. 여기서는 이제 제 여권 정보가 필요하니까 제 이름이랑 연락처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에이전트한테 알려주셔도 되고 제어 가져오기 눌러서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결제 같은 것도 직접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런 일상적인 작업들뿐만 아니라 보고서나 PPT 같이 업무나 생산성에 관련된 작업들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CJ 대한통운 직원이라고 해볼까요? 우리 회사에 대한 고객들의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겠죠. CJ 대한통운과 관련된 최근 6개월간의 인터넷 고객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줘. 조건은 다음과 같아. 기간 최근 6개월, 대상 플랫폼, 네이버 카페, 블로그, 뉴스 댓글, 유튜브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필터링 기준, 실제 고객 경험 기반 후기, 긍정, 부정, 중립 모두 포함, 광고성 게시물, 무성의한 댓글은 제외, 결과 형식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서치가 완료가 되었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줬는데 제가 요청한 대로 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죠.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CJ 대한통운 서비스의 취약점과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주요 불만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개선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엔 이걸 가지고 PPT도 만들어 볼게요.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 때 사용할 PPT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많이 조잡하기는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아직 PPT 제작은 초기 단계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런 내용 구성과 PPT의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PPT 만들 때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고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유튜브 컨텐츠 리서치를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저도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컨텐츠 플랫폼들은 성공적인 사례들, 레퍼런스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에이전트로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 리뷰 유튜버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에이전트에다가 나는 제품 리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싶은데 상위 5개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분석하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전 활용 팁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넣으니까 인터넷에서 쭉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고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이 유튜버들을 정리해 놓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진짜 어떨 때 보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리서치가 끝나고 정리해준 내용을 보겠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줬는데 이썸님, 이거는 귀곰님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최근 활동이랑 콘텐츠 특징들을 나열을 해줬고 썸네일과 제목까지 분석을 해줬습니다. 내돈내산 아니면 비교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거를 보기 쉽게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리서치 개요부터 주요 채널 분석, 그리고 인기 콘텐츠의 공통점과 신규 채널 운영을 위한 실전 팁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분석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제가 에이전트를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진짜 신기하죠? 저도 재밌어가지고 요즘 이걸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는데 물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점도 분명히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얘가 클릭 한 번 하고 생각하고 또 클릭 한 번 하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니까 진짜 속도가 엄청 느려요. 짧게는 5분에서 10분, 길게는 막 20-30분씩 걸리고요. 심지어 어떨 때는 막 1시간이 넘게 걸릴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 하는 게 더 빠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에이전트로 작업을 돌려놓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합니다.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속도도 조금 더 있으면 훨씬 더 빨라지긴 할 거예요. 그냥 챗GPT도 처음에는 엄청 느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프롬프트를 넣자마자 몇 초 만에 답변이 쫙 나오죠. 그래서 에이전트도 엄청나게 빨라지면 아마 지금보다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두 번째 단점은 생각보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 에이전트의 원리가 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챗GPT가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대신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로그인을 해야 된다든지 결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인정보가 필요한 작업들은
거의 다 직접 해야 하고요. 아예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액세스를 차단해버리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로는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막힐 때도 많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널리 상용화가 되고 하면 최적화가 되어서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지긴 하겠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는 보안에 취약합니다. 이 AI가 대신 인터넷에서 작업해준다는 걸 알고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접속을 유도를 한 다음에 개인정보를 빼가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작업을 하실 때는 꼭 잘 확인을 하시거나 그냥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에이전트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할 때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 자료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는 웬만하면 맡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해서 막 파일이 날아가거나 이상하게 편집을 해버리면 곤란해지잖아요. 이런 것들만 좀 유의해서 쓰시면 아마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에이전트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